존중 또는 존경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은 서로를 잘 존경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나이가 구분이 돼서 위아래가 구분이 되면은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고 뭐 억지 존경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나이라는 그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발적인 존중이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억지 존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걸 자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존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횟수도 그렇고 뭐 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이제 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억압적인 존중이나 이런 거는 좀 덜 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상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존중받기가 힘든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받기가 쉬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영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익 900점이 나왔다, 만점이 나왔다 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입으로 자랑하게 되는 거고, 외국인과 영어로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존중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다들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영어를 못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영어 잘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좀 존경스럽게 보이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외국인을 꼭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난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 힐끗 쳐다보고 이제 막상 눈은 못 마주치죠. 그리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막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옆으로 점점점 도망가요. 또는 이제 매장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이제 칭찬을 하는 매장 직원들이 있고요. 마지막 한 종류는 영어를 하고 있으면 약간 뭐랄까, 잘난 척 하지 마, 꼴불견이야 라고 그런 눈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걔 중에는 뭐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랑 있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그냥 영어로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한국에서 주변을 신경을 안 쓸라 그러는데,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보고 뒤를 돌아보면은 항상 누군가 보고 있거나 신경 쓰고 있거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뭐 갑자기 딱 보면은 눈을 딱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예전 에피소드들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이 영어 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이에요. 뭐 그게 칭찬의 시선이건 존중의 시선이건 아니면 뭐 부러워서 그러건 뭐 얄미워서 그러건 뭐 어찌됐던 간에 그 사람들의 그 보는 그 시선들 자체가 그냥 아예 없으면은 좋겠는데,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아예 없으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영어를 할 텐데,
사람들이 그런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이니까 이게 뭔가 계속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자꾸 아무래도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상하게 외국에서 영어를 하면은 별거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하면은 뭔가 주변을 신경 쓰게 되고, 괜히 막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 게.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영어를 막 대화를 하면서 뭐 길거리를 다니거나 하기에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일본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봐도 영어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일본말로 말합니다. 느낌이 약간 이게 일본말을 모르면은 아예 생활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도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러는데, 초보자가 혹은 뭐 중급자 정도의 레벨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면 사람들이 더 쳐다보고 그러면 더 거기에 신경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굉장히 영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서양권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뭐 그만 찍어라, 찍지 마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로 뭘 찍고 있고 막 제 자신을 찍으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하면은 그런 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면 자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신경 쓰게 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또 괜히 또 와가지고 중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한국에 제가 항상 있으면 느낌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있을수록 기가 죽는 것 같고, 그 기가 죽다 보니까 영어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 사람을 만나도 좀 사람 없는 데나 그런 데 가게 되고, 왜냐하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주변에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좋은 눈으로만 보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얄밉다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극복해야 할 과제인지 아니면 사회의 그런 거에 맞춰갖고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제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극복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맞춰가게 되는 거냐라고 계속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게 사회가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회 속에 저는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그 사회 분위기가 다른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거기에 살다 보면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사람이. 굉장히 다르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서 오지 않는 이상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아예 뭐 어릴 때부터 아예 자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 본국의 그런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뭔가 행동이나 뭐 표정이나 그런데 아무래도 그 옮겨온 사회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그 사회에 맞게 그 사람도 변화가 돼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하고 했기 때문에 꾸중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그 선생님들한테 맞은 기억도 많고, 그게 뭐 정말 뭐 어떤 교육을 위한 훈계나 그런 거라기보다 뭐 숙제를 안 해와서 맞았다거나 뭐 준비물 안 가져와서 맞았다던가 그런 것들이 그 머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조용히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얌전히 있어라. 제가 집에서도 그걸 항상 들었고요. 조용히 해라, 얌전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게 영어권 사회에서는 이러면은 완전 바보예요, 바보.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영어권 사회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말을 뺏어서라도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다른 거예요, 문화적으로 한국하고. 사실 저는 영어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과 이제 영어를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문화를 아무래도 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거를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은 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사회가 안 좋으니까 뭐 내가 사회를 바꿔보겠다, 열심히 해서.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고,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그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회가 있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 안 맞았어요, 저하고. 어릴 때부터 안 맞았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살고 싶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국은 순위권에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에 안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른데, 이 한국 사회는 단체주의가 강해요. 단체. 그러니까 전체주의라 그러죠. 전체주의. 단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사회하고 저하고 굉장히 안 맞는데, 저는 개인주의 사회가 굉장히 좋은데, 개인주의 사회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저는 제 개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단체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게 뭐 그다지 뭐 그 큰 일이 아닌데,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일반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거는 이상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걸 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 갔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동양인, 서양인,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뭐 태국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보면은. 물론 중국계 사람들이 가장 많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가장 인종이 다양해요. 그래서 다들 다르게 생겼고 다들 모습이 다 다르니까 남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너무 다양하고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현명한 사회, 저한테 가장 맞는 사회는 이 싱가포르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주의 사회는 보면은 특징이 단일 민족이 많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게 이상한 거로 보이죠. 근데 한국에 비해서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더 나아요.
좀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근데 한국은 이 단일 민족에다가 아직은 뭔가 다른 걸 하는 사람, 뭔가 다른 걸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개인주의에서는. 그냥 그 사람 삶은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한마디로 남의 삶에 내가 뭐라고 뭐 관여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시아에는 쉐임 컬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창피함에 대한 어떤 수모감, 수치감 이게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별로 뭐 창피할 것도 아닌 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창피한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창피함이 굉장한 해가 되는 정신적으로.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를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전체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주의고 모든 걸 다 스스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DIY 같은 거 있죠. DIY 자기가 직접 뭐 만드는 거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이 학교라는 단체는 이 단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에게 자유가 더 없고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나쁜 길로 가지 않을까 미리 이제 선수치고 다 이제 막아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마치 감옥 같은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제가 사실 필리핀에 살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 어떤 의미의 자유냐면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한국에서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존댓말이나 뭐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그런 개념이 다른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 한국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불편한 거를 겪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번 배워놓고 외국 사람들과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보고 하다 보면은 나이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죠.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느껴요. 어른, 아이, 뭐 친구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만끽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말하는 게 좋고 외국 사람들 만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하고 친구 되기가 오히려 쉽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 형, 동생 나눌 필요가 없고 형, 동생으로 나뉘면은 제가 동생이 되면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형이 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고 위아래가 나뉘게 되죠. 그러면 밑에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고 저는 또 그걸 느끼면은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만약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좀 뭔가 한국에서 내가 사는 게 좀 힘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옛날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한국도 충분히 좋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하는데 외국 나가서 적응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 생활한 지가 이제 7년이 됐는데, 8년이네요. 8년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국 생활이 더 쉬워요, 저한테는. 근데 오히려 외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은 외국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렇게 안 맞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대부분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자기가 맞는 곳이 따로 있다. 그 사회를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고 그 사회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아요. 뭐 한 간디 정도나 되면 모를까. 대통령이나 되면 모를까. 대통령이 돼도 힘들어요. 사회를 바꾸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이 단체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가 안 맞는데 그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라. 그게 제가 보기엔 답이라고 봅니다. 현명한 답이라고 봐요, 저는. 안 맞는 데서 어거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한국이 맞는 사람인데 괜히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뭐 외국에 가면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애초에 나갈 때부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그 한국의 나이 체제였어요. 나이 체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나이 체제.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조리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단체 문화, 개인주의보다는 단체주의가 깊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주의가 저한테는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이 언어에 나이 체제가 없는 언어가 있는 나라라면은 나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나이 체제는 이 나이로 이렇게 뭐 존댓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문법 구조가 똑같은 일본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댓말하고 반말이 있는데 존댓말하고 반말 쓰는 기준 자체가 한국이랑 좀 틀려요. 한국은 나이로 계산을 하죠. 누가 존댓말하고 누가 반말을 할지를 정해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말을 하자 그러면 둘 다 놓는 거예요. 존댓말 하면 둘 다 하는 거고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랑은 나이와는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한국에 사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 나는 뭐 외국에 살 생각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생각 중이라면은 결국 이 영어권 문화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처음에는 존댓말 반말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영어가 그런 거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막상 경험을 하고 나면은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저렇게 마치 친구처럼 그냥 막 말하는구나. 그런 데서 오히려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배운다는 게 그 영어를 배워서 다른 나라 문화를 이렇게 체험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꼭 한번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좀 독특한 나라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독특한지 모르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독특한 사람들인데 이 한국만 놓고 보면은 이 전 세계 나라에서 한국을 놓고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독특하게 보이진 않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독특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의 지금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한국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 옷을 굉장히 잘 챙겨 입는다.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다.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게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것과 잘 안 맞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좋지는 않은데 사회가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힘든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그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한국 사람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거기에 맞고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하고 했을 때 뭐 외국에 나가서 정말 저렇게 옷을 항상 잘 입네 라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존경의 눈으로. 그래서 장점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장점이자 단점인 거, 지나친 완벽주의. 이게 좀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뭐 개발하거나 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죠. 근데 뭐 언어를 배우거나 할 때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완벽주의가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더 방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뭐 창작을 하려고 한다. 방해가 돼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주저리식으로 됐는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 재미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